자, 아크입니다. 호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호는 반드시 3개의 점이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아크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스타트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서드 포인트 이렇게 점 3개를 클릭하면 아크가 그려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아크 시작점을 누르면 그 다음에 센터 엔드, 센터가 호의 중심점이고요, 엔드가 호의 끝점입니다. 센터, 그 다음에 세 번째 값 이해되시나요? 자, 명령어로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셔야 돼요. 리본을 보셔야 조금 편합니다. 자, 제가 시작하기 전에 X라인으로 이렇게 수평과 수직선을 그리고 120도 사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반지름이 50인 원을 그렸습니다. 트림으로 자르고요. 원도 지우고 요만큼 지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해보시죠. 호를 그릴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3포인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그러면 내가 지정한 3점을 통과하는 호가 만들어지겠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스타트 센터 엔드, 스타트 센터 앵글, 스타트 엔드 앵글, 센터 스타트 엔드, 그 다음 컨티뉴어스. 자, 컨티뉴어스는 뭐냐면 이렇게 호를 그렸습니다. 이 호 이어서 그리는 걸 컨티뉴어스라고 합니다. 컨티뉴어스는 호를 이어서 그리기, 이게 컨티뉴어스예요. 자, 그럼 컨티뉴어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3점을 입력하게 되는데, 보시면 제일 첫 번째 값, 호의 시작점으로 시작하거나 호의 중심점으로 시작하거나, 두 번째 값, 중심점으로 시작하거나 끝점으로 시작하거나 혹은 시작점으로 시작하거나. 근데 요 위에 3개의 묶음과 아래의 3개의 묶음을 살펴보죠. 스타트 센터 엔드, 센터 스타트 엔드.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이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3개가 똑같아요. 스타트 센터 앵글, 센터 스타트 앵글, 스타트 센터 랭슨, 센터 스타트 랭슨.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얘는 지워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이렇게 6개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스타트란 얘기는 호의 시작점이고요. 센터는 호의 중심점이고 엔드는 호의 끝점입니다. 앵글은 호의 각도를 말하고요. 랭스는 현의 길이를 말합니다. 다이렉션은 접선 방향이고요. 라디어스는 반지름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씩 해보죠. 아까 스타트 센터 앵글을 자, 보시면 스타트 센터 엔드입니다.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 끝점.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또 보죠. 시작점, 중심점, 각도입니다.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그 다음 120도.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각도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자, 스타트 센터 랭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점, 중심점,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 이게 무슨 차이냐면 호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적어드릴게요. 자, 호에는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2가지가 있습니다. 호의 길이는 원, 둘레의 길이를 말합니다. 현의 길이란 얘기는 호, 양, 끝점까지 직선 길이를 말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호의 길이는 원둘레라고 했지만 호 둘레의 길이를 말합니다. 호 둘레로 가는 길이, 이걸 호의 길이라고 하고, 현의 길이는 호의 양 끝점에서 직선으로 가는 길이, 이걸 현의 길이라고 합니다. 현이 줄현자입니다. 이걸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가 음악 쪽에 보면 현악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이나 혹은 기타 같은 것들이 현악기에 속합니다. 줄로 이루어져 있는 악기. 그 줄을 뭐 튕기거나 뜯거나 문지르면 소리가 나는 악기들을 현악기라고 하죠. 줄악기. 다시 말하면 현자가 줄이란 뜻이에요. 양 끝에 줄을 매달면 어떻게 돼요? 일직선으로 가죠. 축 늘어지진 않죠. 일직선, 양 끝점에 일직선으로 가는 길이, 그걸 현의 길이라고 합니다. 바로 현의 길이, 양 끝점에 일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자, 보시죠. 시작점, 중심점, 현의 길이 80. 여기까지가 80이랍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것, 이게 현의 길입니다. 자, 현의 길이를 한번 다시 볼까요? 보시면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100mm. 딱 반지름만큼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현의 길이는 원의 지름보다 클 수는 없겠죠. 현의 길이니까 지름보다 더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시작점, 중심점, 100.0001mm. 굉장히 작은 숫자로 커진 거죠? 네, 안 돼요. 에러 나요. 이 현의 길이는 호의 지름보다 커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 스타트 앤드 앵글입니다. 시작점, 끝점, 그리고 각도 120도, 엔터.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각도를 딱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앤드 다이렉션.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이렇게 접선의 방향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시작점, 끝점, 네, 접선 방향으로 이와 같이 호를 그리는 것, 그게 스타트 앤드 다이렉션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 시작점, 끝점, 반지름. 근데 얘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점을 찍은 다음에 호에 만들어지는 방향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첫 번째로 찍었습니다. 두 번째로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잖아요. 반시계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50. 어떤가요? 반대로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바로 이 방법이 우리가 지난번 과제물을 했을 때 썼던 방법이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했던 과제물을 다시 한 번만 봅시다. 기초예제 보시면 바로 이 과제물. 이 과제물이네요. 바로 여기 호를 그리는 방법. 이게 아크를 이용해서 그려야 되는 방법, 명령어입니다. 자, 아크를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방문이요. 자, 여기는 안 나와 있을 텐데, 자, 여기 있습니다. 38번 게시물을 좀 보실까요? 이렇게 방문이 나옵니다. 방문. 이게 방문의 앞에서 본 거, 그 다음에 단면, 이제 위에서 본 걸 그릴 겁니다. 방문을 그릴 거예요. 방문. 이렇게 방문을 그릴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저 방문 있죠. 저 방문의 크기가 900에 2100mm입니다. 900에 2100mm예요. 방문의 크기가.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렉탱글 골뱅이 900, 2100 이렇게요. 이만합니다. 이게 방문의 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문 틀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죠? 이때 이 위에를 인방이라고 하고 이 아래를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른들이 문지방 밟지 마, 복나가 맨날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지방이 있고 인방이 있고 좌우에 이렇게 옆으로 서 있는 기둥이 있죠. 이걸 설주라고 합니다. 이게 설주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좌우에 있는 이 기둥을 설주라고 하고 위에 있는 걸 상인방, 아래에 있는 걸 하인방. 윗상자 써가지고 위에 있는 인방, 아래 하자 써서 아래에 있는 인방. 근데 이 하인방 대신에 지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틀의 두께가 얼마냐면 45mm예요. 그래서 옵셋 45mm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은 문지방이 있는 방문이 됩니다. 또 하나 뭘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자, 얘네들이 중심선이 되는 거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중심선 들어간 거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냐면 여기가 고정돼 있어서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여기가 경첩이 여기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이 이렇게 좌우 앞뒤로 열리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만약에 요즘은 이렇게 문지방이 없는 문이 많죠. 문지방이 없는 경우는 이거를 분해를 해야 됩니다. 렉탱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익스플로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익스플로드. 오늘 공부할 명령어 중에 하나가 익스플로드입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익스플로드. 익스플로드가 분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분해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걸 다 낱낱으로 쪼개는 걸 말합니다. 익스플로드.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다 낱낱이 쪼개져 버려요. 여기도 마찬가지. 익스플로드. 그러면 쪼개진 거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자, 얘네 다시 지우고 익스텐드. 트림. 라인은 있어야 되겠군요. 자, 라인 미드 포인트. 그 다음 끝점 레이어를 센터로. 이러면 아래 지방이 없어진 거죠. 문지방이 없는 그런 문. 똑같은 거지만 지방을 있게 하느냐 없게 하느냐 이 차이인 거죠.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900mm를 이렇게 옵셋해 줍니다. 900mm를 옵셋해 주면 여기에 이제 문 손잡이가 있는 거죠. 옵셋 50mm. 서클 반지름 30mm. 자,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문 손잡이까지 완성이 됩니다. 바닥에서 900mm, 그 다음 이쪽 끝에서 50mm, 그 다음 반지름 30.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려보실까요? 자, 이번엔 문을 위에서 본 모습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 골뱅이 900,200입니다. 문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0입니다. 그 다음에 이 높이가 200이 돼요. 이 200인 이유는 벽 두께가 2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벽 두께가 200mm라 그 안에 딱 맞춰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200을 쓴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분해하고요. 옵셋 40mm 한 칸, 한 칸.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 문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혹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옵셋 40mm. 자, 트림으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 옵셋 10mm. 자, 이렇게 뒤로 뺄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필렛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니다. 자, 익스텐드 트림 그러면 이렇게 문 틀이 완성이 돼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렉탱글을 그려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아직 우리 로테이트를 안 배웠군요.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길이를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40mm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40mm예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렉탱글 요 끝에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기 끝에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골뱅이 40, 마이너스 840 이렇게요. 이게 이제 문 그리는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아크예요. 시작, 중심, 끝. 스타트 엔드. 시작은 여기고요. 중심점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끝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심선을 넣어 놓으면 이게 바로 문 그리는 기호가 됩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제가 옆에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얘를 조금만 응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조금만 응용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걸 조금만 더 응용해 볼까요? 카피. 아직 우리가 카피나 무브는 아직 안 배웠지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를 중간점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러, 대칭하기. 이제 오늘 전부 다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렇게요. 양문 여닫, 이게 이렇게 전체로 여닫는 문이고 얘는 한쪽으로만 가는 거고. 자,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응용해 나가는 겁니다. 카피. 그 다음에 미러, 대칭하기예요. 필렛. 그러면 양문 여닫이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자, 미러. 아직 우린 대칭을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렇게 개폐문이 되겠죠. 자, 일단 우리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방법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얘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는 건 축척이 1대 40 이하일 때는 이렇게 그립니다. 1대 40인가? 네. 그리고 그 이상일 때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와 같은 문을 그리게 돼요. 자, 이번에는요. 수정 명령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정 명령어는 이렇게 세로로 읽으시면 돼요. 세로로 읽으면 되고요.
가장 기본 값이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이레이즈 이렇게 4개입니다. 이렇게 4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값입니다.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를 바꾸고 지우고 이렇게 4개예요. 오토캐드뿐만 아니고 뭐 다른 프로그램들 스케치업이라든지 3D 맥스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모두 다 이렇게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이레이즈 이렇게 4개가 가장 기본 수정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무브와 카피는 한 짝입니다. 이동하고 복제하고. 근데 카피를 조금 더 확장시킨 게 어레이예요. 배열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미러는 대칭이고 옵셋은 이미 배웠어요. 복사해서 간격 띄우기. 자, 적어볼까요? 이동, 복사, 배열, 대칭. 로테이트는 회전, 스케일은 크기, 스트레치는 늘리기, 랭스는 길이 조절입니다. 익스텐드는 연장하기고요. 트림은 배웠어요. 브레이크 끊기, 익스플로드 분해, 조인 결합, 디바이드 등분, 메주어 분할. 자, 이렇게 됩니다. 한 이틀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루에 다 하면 좋겠지만은 카피나 어레이 같은 경우 용법이 되게 많아요. 이동, 카피, 어레이 용법이 많고요. 그 다음 로테이트도 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나눠서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과제물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택하고 어떻게 하고, 선택하고 어떻게 하고, 이게 다예요. 자, 먼저 무브부터 보겠습니다. 무브는 내가 선택한 객체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무브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얘입니다. 셀렉트 오브젝트. 셀렉트 오브젝트가 선택해 주세요 객체란 뜻입니다. 내가 이동하고자 할 도형들을 선택해 달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거 배웠죠?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 왼쪽 기억나실 겁니다.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베이스 포인트가 기준점이에요. 얘를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우리 눈에는 얘 위치가 보여요. 그런데 캐드는요, 위치를 몰라요. 선택한 거지 이 위치를 모릅니다. 위치를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위치를 클릭해주면 세컨 포인트, 즉 목적지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동되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하기, 선택하고 베이스 포인트, 그 다음 목적지, 세컨 포인트. 굉장히 쉽죠?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동하기, 무브, 선택하고 기준점 잡고 골뱅이 2000만큼 0도 방향으로. 이렇게 내가 좌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기,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 그러면 이동이 가능해요. 오스냅을 이용해 볼까요? 서클, 반지름 100mm, 렉탱글 50,30. 내가 원하는 건 이 사각형이 여기 쿼드란트에 딱 일치하게 하고 싶어요. 이동하기, 선택하고 자, 미드 포인트, 중간점이 쿼드란트 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옮겨줄 수 있습니다. 요건 한번 해보시죠.
반지름 50짜리고요. 50에 30입니다. 이동하기 가운데 점이 쿼드란트 포인트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런 모양을 금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사 명령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카피입니다. 카피는 말 그대로 복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카피 선택하고 기준점 잡고 클릭. 복제되는 거 맞습니까? 계속 복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복제가 가능해요. 기준점 지정하고 골뱅이 100만큼 0도, 골뱅이 200만큼 0도, 골뱅이 300만큼 0도.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복사를 하고 있죠. 네, 이게 어레이입니다. 이게 어레이인데 기준점에서부터 그 다음 기준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이만큼씩. 이렇게 가는 게 카피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X라인 0도선 하나, 30도, 90도, 150도. 중심선이죠.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40, 다시 서클 반지름 55, 옵셋 3mm, 트림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5mm, 다시 서클 반지름 6.5mm, 서클 반지름 10mm. 카피 중심점을 기준 삼아서 복제하면 되는 거죠. 다시 볼까요? 이렇게 복제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떤가요? 금방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카피 어레이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런 겁니다. 이동하기. 자, 카피. 기준점을 잡고 나면 여기 어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어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어레이는 배열이란 뜻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복사하는 것. 그게 어레이입니다. 그러면 엔터 넘버 오브 아이템 전체 몇 개를 복사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합니다. 제가 5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5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간격을 지정하시면 돼요. 100mm. 그러면 이와 같이 100mm 간격으로. 베이스 포인트 여기죠? 그 다음 세컨 포인트 여기입니다. 세컨 포인트가 여기예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카피 기준점 잡고 어레이 5개. 근데 여기 피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체예요. 이렇게요. 전체 중에서 5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방법도 되게 유용한데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50mm짜리 라인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대략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5개의 선을 똑같은 간격으로 복제를 하고 싶어요. 카피 기준점 클릭하고 어레이 피트. 아이고 5개 피트. 그러면 딱 5등분 돼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번엔 어레이입니다. 배열이에요. 지금부터 들어가는 게 진짜 배열인 거죠. 자, 어레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시죠.
어레이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배열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렉탱귤러, 패스, 폴라. 세 가지 배열이 나와요. 렉탱귤러 배열은 사각형 배열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전체 모양이 사각형처럼 생겼다고 해서 렉탱귤러 어레이라고 합니다. 폴라 어레이는 전체 모양이 원형으로 생겼다고 해서 폴라 어레이라고 하고, 패스 어레이는 그 경로를 쫓아가는 경로 배열이라고 합니다. 우리 과제물은 주로 폴라 어레이에 해당됩니다. 먼저 렉탱귤러 어레이부터 보죠. 렉탱귤러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하는 것. 이게 렉탱귤러 어레이입니다. 리본 메뉴를 보시면 리본이 싹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컬럼, 로우. 컬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는 걸 말해요. 로우는 이렇게 가는 걸 말합니다. 컬럼과 로우의 개수고요. 비트윈이라는 건 사이 간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 간격은 여기입니다. 요만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 간격이에요. 그런데 캐드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비트윈은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의 거리, 이만큼을 사이 간격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트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윈과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끝단에서 그 다음 시작단까지를 간격이라고 하지만, 캐드에서는 시작단에서 그 다음 시작단까지의 거리, 이게 비트윈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mm였단 말이죠. 그럼 50, 그럼 어때요? 딱 붙은 거 맞습니까? 네. 그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되는 거죠. 100mm. 그러면 이렇게 2배가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 비트윈 30이었으니까 60. 그러면 딱 2배 간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컬럼의 개수 10개. 그러면 이렇게 10개가 늘어나겠네요. 4개. 그러면 4개가 되고, 뭐 12줄. 그러면 이렇게 12줄이 될 것이고요. 자, 맨 마지막으로 클로즈. 그러면 자, 이렇게 배열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번엔 원형 배열을 해볼까요? 서클, 반지름 100mm, 렉탱글, 골뱅이 50,30. 자,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쿼드란트로 제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원형 배열은 원 모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중심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원처럼 중심점이 필요해요. 어레이, 사각형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그러면 캐드가 물어보는 것이 바로 센터 포인트입니다. 중심점이에요. 그래서 중심점 지정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템이 몇 개고 비트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로우가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개수가 더 늘어나죠. 다시 볼까요?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원의 중심점 잡고, 그러면 로우 값을 넣으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태극기 모양으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클로즈. 그러면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각도를 줄 수 있습니다. X라인 0도, 60도, 90도, 120도.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자, 얘네들 전부 다 중심선이네요. 그 다음 서클 요 끝에 반지름 4 하나, 서클 반지름 5 하나. 그 다음에 트림을 했습니다.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 터진 방향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보세요.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중심점은 여기 있고요. 개수가 4개입니다. 맞죠? 근데 터진 방향이 어떻게 돼 있나요?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네. 그게 뭐냐면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테이트 아이템. 아이템을 회전시키기예요. 끄셔야 됩니다. 어떤가요? 터진 방향이 다 하나로 된 거 맞습니까? 네. 때에 따라선 이 로테이트 아이템을 끄기도 해야 되고 켜기도 해야 됩니다. 이 과제물이 요 로테이트 아이템을 위한 과제물이고요. 다시 또 볼까요? 서클 반지름 5 다시 서클 반지름 10 다시 서클 반지름 20 다시 반지름 20. 왜 제가 이렇게 했냐면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에요. 자, 옵셋 3mm 트림. 자, 옵셋 3mm 트림. 자, 이렇게 생겼네요. 아이고, 이런. 다시요. 트림 먼저 하고 이 아래쪽 트림하고 옵셋 3mm. 자, 이렇게 제가 주었습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요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지우고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돌아가는 거 맞습니까? 이때는 로테이트 아이템을 켜야 돼요. 얘를 끄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객체가 회전을 안 하니까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럴 때는 또 켜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서클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그러면 모양 완성됐죠. 이 2개 그릴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적으로 제가 쭉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자,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자, 중심선이네요. 서클, 다음 반지름 11. 자,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mm. 이제 지워도 되겠네요. 옵셋 3mm. 매치 프로퍼틱스. 자, 여기 트림으로 조금만 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필렛 반지름 확인하고요. 그러면 금방 그려지죠. 다시 서클 반지름 19.5. 다시 서클 반지름 25. 매치 프로퍼틱스.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95. 옵셋 3mm. 트림 필렛 기능, 펜스 기능이 있습니다. 펜스 기능으로 트림한 거예요. 그 다음 서클 다이아메타 7mm 옵셋 3.5mm. 그 다음 옵셋 5mm 트림. 다시 역시 트림.
이렇게 되는군요. 매치 프로퍼틱스. 자, 아크. 오늘 배웠던 아크. 시작 끝 반지름. 시작 끝 반지름 22. 자, 나머지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삭제.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거 맞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X라인 0도 90도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1mm 옵셋 2mm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마지막으로 필렛. 그럼 금방 만들어져요. 그 다음 옵셋 15mm 그 다음 옵셋 17.5mm. 자, 이렇게요. 아니면 다르게 하셔도 좋아요. X라인 버티컬 그 다음 옵셋 15mm 그 다음 17.5mm 매치 프로퍼틱스로 레이어 바꿔주고 서클 반지름 6mm 다시 서클 반지름 8mm. 이거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연결하시면 돼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트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옵셋 3mm 트림 그 다음 다시 서클 53.5mm 다시 서클 반지름 60 옵셋 3mm 트림 그 다음 옵셋 24 나누기 2.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자, 트림을 조금 해주고 나머지 필렛으로 선정리. 역시 마지막 트림. 자, 어레이 폴라 어레이입니다. 중심점 지정하고 수량이 4개. 다시 볼까요? 어레이 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4, 32, 12개. 그러면 생각보다 금방 만들어집니다. 얘하고 얘를 그릴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여기까지는 그렸어요. 그죠? 얘도 어레이고요. 얘도 원래 어레이로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는지 잘 보세요. 자, 기존에 지우고 그 다음 이번엔 레이로 그립니다. 레이 0도 하나 그 다음에 60도 하나 그 다음에 300도 하나 중심선으로 바꾸고요.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80. 자, 매치 프로퍼틱스 서클 다이아메타 10 서클 반지름 10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옵셋 5mm. 자, 옵셋 3mm.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끊습니다. 지우면 되겠고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요거 하나만. 자, 필렛 반지름 2mm. 필렛 반지름 4mm. 많이 쉽죠? 자, 트림으로 끊고 필렛 반지름 0. 그러면 기본이 됐습니다. 어레이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요. 개수 3개입니다. 필렛 반지름 30. 나머지 트림. 금방 그려지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아래 거 한번 더 그릴 거예요.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2mm. 옵셋 2.5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정리하고요. 필렛 나머지 트림으로 자르면 됩니다. 서클 반지름 19. 서클 반지름 65. 옵셋 11. 옵셋 3mm. 트림으로 자르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원에 접하면서 반지름 10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옵셋 10mm. 중심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10mm.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서클 2포인트 20mm. 지름의 양 끝점으로 그리는 거고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트림으로 조금 끊습니다. 필렛 그 다음 여기서 30, 여기서 20 떨어진 자리에 중심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옵셋 30, 옵셋 20. 근데 바로 여기 교차점에서 원을 그리는 겁니다. 반지름 40. 자, 그 다음 여기 조금 끊어요.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그러면 어레이 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폴라 어레이 그 다음 선택하고 원의 중심점 지정하면 됩니다. 아이템은 4개. 그러면 이와 같이 금방 그려지게 됩니다.